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뿌리가 사실은 200년 전에 사라진 행성 하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됐다면 어떠세요? 믿어지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우주 탐정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길을 잃은 행성을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성 하나가 관측 기록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일로 천문학계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져든 거죠.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801년 1월 1일 외소행성 세레스가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딱 41일 뒤에 태양 뒤로 쏙 사라져버려요. 천문학자들 손에 남은 건 뭐였을까요? 고작 몇 개, 그것도 부정확한 관측 데이터뿐이었죠. 이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행성이 다시 나타날 위치를 예측해야 하는 정말 세계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찢어진 보물지도 한 조각만 똑 들고서 섬 전체의 위치를 알아내라는 거죠.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오차투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방법으로는 정말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이 우주적인 난제를 풀어버릴 말 그대로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최적의 선을 찾아내는 해법이었습니다. 이 비밀 병기의 이름이 바로 최소제곱법이었습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종의 통계적인 방법인데 뭐냐면 실제 관측한 값이랑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 이걸 오차라고 하잖아요. 이 오차를 각각 제곱해서 전부 더한 값이 가장 작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는 최적의 선이나 곡선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재밌어요. 먼저 흩어져 있는 세레스 관측점들을 차트에 점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단 궤도일 것 같은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각 점에서 이 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재요. 이게 바로 오차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오차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모든 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합친 값이 아주 가장 작아질 때까지 우리가 그었던 선을 계속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선, 바로 그게 최적의 궤도가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수학적 발견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 천재 사이에 벌어진 아주 치열한 지적 경쟁,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바로 아드리엥 마리 르장드르 그리고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이 두 사람 사이의 내가 먼저 논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르장드르가 1805년에 회성궤도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책에서 이 방법을 세상에 처음으로 딱 발표를 해요. 그럼 르장드르가 최초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우스가 1809년에 천체운동 이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 내가 1795년에 벌써 개발했고 1801년에 세레스 문제 풀 때 써먹었어. 라고요. 근데 핵심이 딱 이러해요.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와 누가 먼저 개발해서 실제로 사용했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세레스 미스터리는 풀렸다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우스가 내놓은 예측 결과는요,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가 예측한 위치랑 실제로 세레스가 다시 나타난 위치의 차이가 얼마나 났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0.5도. 네, 0.5도 이내였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흩어진 점들 속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당시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수학자 라플라스가
나폴레옹한테 자신의 천체 역학에 대한 책을 설명할 때였어요. 나폴레옹이 책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책에는 우주를 만든 신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러자 라플라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폐하, 저에게는 그 가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신의 개입 같은 가설 없이도 오직 수학적인 확실성만으로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년 전 행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이 아이디어. 대체 어떻게 우리 현대사회, 심지어 인공지능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최소제곱법의 영향력은요,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도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 예측하는 것,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 통신 신호에서 잡음을 싹 걸러내는 것, 심지어는 복잡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바로 그 과정까지 데이터를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200년 묵은 아이디어가 여전히 핵심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최소 제곱법의 핵심 아이디어, 즉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영어로는 MSE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손실함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년 전에 사라진 행성을 찾던 그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200년 전에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태어난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가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상을 우리 앞에 열어주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